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그리고 애플 경쟁사의 탭투페이 기능을 개방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 예를 들어 폭스바겐과 제너럴 모터스, GM 같은 대형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때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있어 돈을 벌 수 있는 금광과도 같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최근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중국 내에서 외국산 자동차의 판매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며 외국 제조업체들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GM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있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CEO인 메리바라가 지난 7월에 중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1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합작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익의 감소를 넘어서 기업의 전략과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중심에는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소비자들은 전기차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BYD와 같은 중국 브랜드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BYD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등극했으며 폭스바겐을 제쳤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에 처음으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비중국산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2년 전 50%에서 올해 33%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중국 소비자들이 국산 전기차를 선택하면서 외국 브랜드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규 진입 업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중국 차량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6%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는 외국 제조업체들에게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라는 전략 아래 현지 파트너십에 집중하며 입지를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GM 역시 중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때 4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던 GM은 2023년까지 연간 매출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제조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GM은 중국 사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기차를 만드는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포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할지,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애플이 최근 발표한 흥미로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이용한 탭투페이 기능을 경쟁사들에게 개방했는데요. 이로 인해 결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을 통해 결제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애플은 이 탭투페이 기능을 경쟁사들에게도 개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이 결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의 이 결정이 결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애플이 탭투페이 기능을 경쟁사에게 개방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오랫동안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아이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NFC 기능을 활용해 차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이제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지갑을 사용해 아이폰으로 탭투페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팔과 같은 회사들은 이 기능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가 경쟁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페이팔 같은 결제 회사들은 오랫동안 온라인 결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아이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이들 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며 상업적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애플페이 대신 다른 지갑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는 여전히 몇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탭투페이 기능 개방은 단순히 결제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디지털 지갑과 결제 회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사용자가 페이팔과 같은 앱을 통해 결제하게 되면 이들은 단순한 결제를 넘어 할부 서비스, 혜택, 제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플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은 자사의 지갑 앱에 현금 계좌, 신분증, 티켓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며 소비자들이 애플 생태계 안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플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결제 옵션을 통해 편리함을 누릴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애플과 경쟁사들이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펼치고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